예. 하면 안 돼. 잡았습니다. 지그헤드에 이런 3인치 스트레이트웜 하나를 이용해서 잡았는데요. 오늘은 산란이 끝나가는 대청호에서 이런 스트레이트형 웜과 그리고 호그형 웜의 어떤 모양에 따른 웜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제가 꿀팁 베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이게 뭐냐면 요거 많이 사용하시죠? 이게 줌에서 나오는 더블링거라는 제품이고요. 얘는 이제 똑같은 줌에서 나오는 그 스피드 크로우라는 제품인데요. 이영근 선수는 이 더블링거를 많이 사용하나요? 스피드 크로우를 많이 사용하나요? 그것도 이제 프리리그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웜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비거리, 그리고 어떤 물속에서의 모양, 그리고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모양에 따른, 그것도 프리리그에서 모양에 따른 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웜의 형태와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크로우웜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이 크로우웜은요, 가재를 흉내낸 친구들을 전부 다 크로우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스피드 크로우니까 크로우웜이겠죠. 그리고 이 OSP에서 나오는 드라이브 크로우, 얘도 크로우웜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에버그린의 키커버그라는 친구고요. 얘는 이제 똑같이 에버그린에서 나오는 더블모션이라는 친구인데, 얘는 이제 이런 직개발이 있으니까 대놓고 이제 약간 크로우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는 거예요. 얘는 크리처 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호그웜, 그러니까 베이비브러쉬 호그도 이제 본토에서는 크리처 웜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부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낚시에서는 이런 친구도 호그웜, 이런 친구도 호그웜, 얘도 호그웜이라고 하니까요. 호찌가스 같은 거죠. 그치. 걔네를 전부 다 호그웜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달려있고, 이렇게 직개발 같은 친구들이 달려있는 이 전체를 전부 다 호그웜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프리리그를 사용을 할 때 스트레이트를 쓰느냐, 호그웜을 쓰느냐, 에 대한 구분은요, 이 웜을 갖고 어떤 낚시를 할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호그웜과 이런 스트레이트 웜, 둘이 무게가 같다면 캐스팅할 때 누가 더 멀리 나갈까요? 당연히 공기에 대한 저항이 적은 이런 스트레이트 웜이 더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이트 웜을 멀리 던지는 낚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이 맑다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내가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할 때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멀리서 캐스팅에 잡아내야 할 때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웜은 공기에 대한 저항이 적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날아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웜들에 비해 그냥 비거리, 별점 5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비거리 면에서는 별점 5개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스트레이트 웜이더라도요, 똑같은 길이라고 하고 비슷한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더 날아가는 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크기로 스트레이트 웜을 멀리 캐스팅하는 낚시를 할 때에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재질로 되어 있는 웜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4인치 더블 링거보다는요 3인치 ATG 레치나 그리고 게리의 생코 같은 제품들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링거를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두 번째, 그럼 이제 호그웜은 공기의 저항을 얼마나 받길래 비거리가 많이 줄어드냐?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거리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호그웜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날아가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길이가 확 줄어들었죠. 많게는 15% 정도까지도 줄어드는 것 같던데, 물론 이제 무게라는 요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변수는 되겠지만 더 무거운데
더 조금 날아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이 호구웜은 분명 공기의 저항 때문에 비거리라는 면에선 다른 웜들에 비해 조금 점수 감점 요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프리리그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싱커를 같이 달고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얘는 별점을 준다면 한 5점 만점에 3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구웜이 스트레이트 웜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이런 스트레이트 웜 물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되게 아쉬운데요. 첫 번째가 뭐 어필력, 그러니까 워낙 작으니까 형태가 단순하잖아요. 어필력도 적고 자연스럽게 존재감도 좀 적은 편이에요. 물론 움직임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또 프리리그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게 이게 원래 스트레이트 웜이요. 노싱커로 던졌을 땐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프리리그에서는 약간 바닥 질질질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단조롭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존재감이 부족하다라는 면에서 움직임이라는 면에서 프리리그의 스트레이트 웜은 한 3점 정도? 그리고 뭐 이런 4인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존재감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게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 존재감 면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웜이 3점이라면 링거는 한 3.5점 정도? 좀 시시한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전히 시시한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 이런 스트레이트 웜에도 이런 링거처럼 이렇게 큰 주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ATGB에서 나왔던 매치처럼 반대방에 역방향 주름을 넣는다든지 해서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제품들이 제가 선택하는 제품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호그는 물속에 떨어졌을 때 부피도 크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이런 테일들이 만들어주는 액션들 그리고 다리가 만들어주는 저항들이 있으니까 파동도 더 크고 파동도 더 크고 그리고 모습도 더 화려해서 어필력이 더 좋냐 그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프리리그로 캐스팅을 해서 멀리 날린 다음에 이제 물속에 닿으면요 물속에 착수를 딱 하면 루어는 이제 비중이 좀 작으니까 좀 천천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싱커가 루어를 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유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호그웜이 스트레이트 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유격을 만들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폴링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싱커가 닿은 다음 루어만 천천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노싱커 상태가 유지돼서 떨어지는 시간이 더 길다. 라는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평평한 곳에서 멀리 던져서 드래깅을 할 때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사면에서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차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보일 때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직벽에서는 더 커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직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급사면 혹은 직벽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이런 호그 형태의 웜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채널 플랫한 곳에서의 어떤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곳, 드로프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브레이크 라인, 이런 걸 공략할 때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거기 이렇게 탁 떨어뜨릴 때 있잖아요. 이게 펄렁펄렁 떨어지면 그 느낌이 살짝 안 나요. 덜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곳에 떨어뜨릴 때는 스트레이트 웜, 그리고 길게 급한 사면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런 어떤 크로우웜을 선호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에 대한 저항, 그리고 화려한 액션, 움직임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벨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해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뭐야 이거. 와 크다. 근데 네,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이트 웜과 호그 웜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프리리그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웜이 더 적합할까?
어떤 웜이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링거가 잘 물어요? 스피드 크로우가 잘 물어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더 잘 무는 루어는 사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루어는 존재를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의 웜들은 캐스팅을 해서 멀리 날리는 데는 매우 유리해요. 그리고 물속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하지만 어필력이 부족하다는 단점, 그리고 프리리그로 쓸 때 깊은 물에서 쓰면은 조금 더 괜찮고, 얕은 물에서도 뭐 조금만 유격이 되니까 괜찮고. 그런데 이런 크로우 형태의 웜, 이런 크로우 형태의 웜은 깊은 물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폴링 때 유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유격이 많이 된다는 이 문제점을 또 어느 일정한 수심에서는 내가 일부러 유도를 해서 자연스러운 폴링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벽 같은 곳에 프리리그를 던질 때에는, 급사면을 던질 때에는 또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혹은 프리리그, 그러니까 싱커를 장착한 채비로 이런 브러쉬 안에다가 이렇게 피칭하는 낚시를 할 때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의 웜보단 이런 크로우 형태의 웜이 조금이라도 베스가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상황과, 그리고 내가 하려는 낚시, 그리고 이 정도에 의해서도 이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과 내가 하려는 낚시에 대한 것도 요소가 되지만요. 현재 이곳에 있는 베스들이 어떤 형태의 루어를 더 선호하느냐, 흔히들 매치 더 베이트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패턴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섭식을 하는 대상이 쉐드인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웜, 그리고 주로 이제 새우나 그런 갑각류인 경우에 이런 크로우 웜, 호구웜이라고 하기도 했죠. 이런 친구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잘 문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정말 이 루어로 물고기를 유혹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캐스팅성이나 그리고 상황, 그리고 지형 등을 생각을 해서 루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선택하냐면요, 컬러를 선택을 하는데요.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패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패스. 안녕.